네, 오늘 아침 새로 들어온 소식 보겠습니다.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 앞서서는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서 독자 행동을 취할 것이다.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놨었는데요. 또 이 미국 국무부의 입장이 전해진 게 있습니다.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재승 기자,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다. 이런 내용이네요. 네, 미 국무부 입장은 미국과 한국은 이 통일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입니다.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외국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들어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. 이 관계자는 특히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문의 이행에 있어 충실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며 북한산 석탄 유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신뢰감을 표했습니다. 다음은 쿠바 의회가 사유재산과 또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입니다. 개정안에는 국가평의의장의 임기 10년 제한과 권력 분산을 위한 총리직 신설, 동성결혼 허용 등이 담겼습니다. 하지만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고 또 공산당의 권력이 집중되는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개정안은 하반기에 국민투표를 거친 뒤 최종 발의됩니다. 네,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많았다고 하는데요. 증가율이 좀 높은 수준이라고요? 네, 글로벌 에너지 기업 BP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은 지난해 총 6억 7,970만 톤으로 전년보다 2.2% 증가했습니다. 배출량이 개별적으로 집계된 2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일본,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. 특히 최근 10년간 증가율은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높았습니다. 또 OECD 회원국의 석탄 사용은 10년 전 대비 24% 하락했지만 한국은 45% 증가했습니다. 끝으로 학교를 떠난 뒤 사회활동을 시작한 청년 중에 건설 노동 등 단순 노무직 비중이 25만 명에 이른다는 소식입니다.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4년 이후 최고치인데요. 수년간 계속된 실업률 고공행진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.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.